컴퓨터 시스템 운용기술사 2교시를 맡은 123회 정보관리기술사 임호용입니다. 네, 그럼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이 문제는 보안, 네트워크, 그리고 ISMP를 물어보는 것과 감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망분리 시스템인데요. 이러한 망분리 시스템이 나오게 된 이유로는 망분리의 규제를 완화를 해달라는 각종 산업계, 특히 금융권, 핀테크 업계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재택근무 활성화로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표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망분리 시스템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망분리의 정확한 정의의 설명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기본 원칙의 제시를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망분리의 원칙으로는 PC 보안관리, 이메일 솔루션, PMS, 패치 매니지먼트 시스템, NAC,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매체 제어, USB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망연계 솔루션, 프린터와 주변기기 운영, 그리고 무선뇌를 사용할 시에 보안 대책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망분리 유형, 논리적, 물리적 등 SBC, CBC 같은 특징에 대해서 자세한 비교 설명이 필요하겠고요. 망분리 방식의 장단점을 설명할 때 풍부한 관점으로서 장단점을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득점 포인트로는 망분리의 정확한 정의, 법적 수행 근거, 기본 원칙을 모두 제시를 해주시면 좋고요. 망분리 유형 특징에 그림을 포함해서 내용이 보다 차별화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해밍 코드입니다. 이러한 해밍 코드는 122회 컴퓨터 시스템 운용기술사 1교시의 해밍 거리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풀이 전략으로는 구성 요소의 정확한 제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크게 부호화, 복호화로 나올 수 있는데요. 부호화에는 부호표, 페리티 검사 비트, 생성 행렬이 있고, 복호화에는 신드롬표, 신드롬의 생성 규칙, 그리고 생성 행렬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해밍 코드의 정정 과정을 거치고 정정 방법을 통해서 이상이 없는지 판정을 한 다음에 이러한 활용 사례로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페리티 비트 수를 계산식을 간글이나 해당 내용에 써줌으로써 보다 해밍 코드를 답안지를 풍성하고 신빙성 있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득점 포인트로는 계층에서 오류 정정 메커니즘을 수행하는데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정 과정에 해밍 코드 도출 과정을 포함해서 해밍 코드의 전체 정정 과정을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밍 코드의 계산 결과, 잘못된 값을 정정했을 때 정상 결과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양한 활용 사례를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보 시스템 마스터 플랜 ISMP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ISMP는 ISP랑 자주 비교가 되는데요. ISP가 123회 관리 2교시에 출제가 돼서 이에 대한 비교에 대한 문제와 119회 관리 4교시 연장선으로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풀이 전략으로는 ISMP의 명확한 정의, 그리고 정확한 프로세스 명을 작성을 하면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 회차 124회에 정보관리기술사에서 ISP 4.0이 문제가 출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ISP 5판이 개정이 되면서
현재 있는 ISP 5판과 ISMP의 차이점을 작성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ISP 5판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검토 신청 공문에 대해 동시 시행을 수행하고 검토 기간 단축, 클라우드의 도입 가능성, 검토 추가 항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득점 포인트로는 ISMP의 명확한 프로세스 작성, 흔히 외우는 도움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착수 및 참여자 결정, 정보 시스템 방향성 수립, 업무 및 정보기술 요건 분석, 정보 시스템 구조 및 요건 정의,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이행 방안 수립, 이러한 명확한 프로세스 작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확한 프로세스에 따라 프로세스별 세부 수행 활동을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SP 현행 내용을 반영해서 ISMP, ISP와 관계로 인한 차이점을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정보 시스템 감리 시점과 감리 영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출제 배경으로는 123회 2교시에 출제가 된 정보 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검사 기준서의 연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풀이 전략으로는 크게 감리 시점과 감리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감리 시점으로는 구조적, 정보공학적 모델에서는 크게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전개 이렇게 5가지의 감리 시점이 나눠지고 객체지향, 컴포넌트 기반 모델에서는 요구 분석, 분석 설계, 구현 이렇게 3가지로 감리 시점이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감리 영역에는 구조적, 정보공학적 영역으로는 시스템 구조, 응용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 보증 활동, 시험 활동, 운영 준비 이렇게 있는데요. 시험 활동은 특히 시험 활동과 품질 보증 활동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운영 준비는 운영 준비와 품질 보증 활동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분류가 됩니다. 다음으로 객체 지향, 컴포넌트 기반으로는 시스템 아키텍처, 응용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 보증 활동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리 프레임워크를 제가 3판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서 넣었습니다. 이러한 고득점 포인트로는 감리 수행 가이드라인 버전 3버전에서 명시된 정확한 내용 작성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모델, 구조적, 정보공학적 모델, 객체 지향, 컴포넌트 기반의 모델에서 명확한 감리 영역의 구분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랜 쉐어링입니다. 이러한 출제 배경으로는 통합 공공망의 상호 운영성 확보, 전국 단일 재난 통신망의 핵심 기술, 그리고 통신의 커버리지 확대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갈 때는 랜 쉐어링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왜 나왔는지 설명하면서 목적, 기술 방식을 각각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적으로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출제 배경에 있는 내용과 이런 공공안전망의 효과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 방식으로는 랜과 서비스 게이트웨이의 쉐어링, 그리고 랜 쉐어링을 기술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고득점 포인트로는 랜 쉐어링의 구체적인 목적, 이런 목적이 보다 더 정확하고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 방식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 4단락 같은 경우에는 5G 기반의 랜 쉐어링 언급이나 3GPP 관련해서 필름 동향, 활용 분야를 설명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디도스 공격 기법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 공격 기법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게 제일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서 공격 기법은 랜드 어택이라고 하는 공격 기법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SLC IP가 스푸핑 됐다는 것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랜드 어택은 IP 스푸핑을 통해서 공격자 IP를 서버 타겟의 IP로 변조해서 소스 IP와 데스티네이션 IP를 동일하게 해서 서버에 전송하고 서버는 루핑이나 무의미한 세션을 계속 생성해서 가용성을 저해하는 디도스 공격 기법입니다. 이러한 출제 배경으로는 현재 국내외에서 계속 디도스 공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서비스 다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접근과 풀이 전략은 해당 공격의 정확한 원리가 이해를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랜드 어택의 증상으로는 루핑, 응답의 무한 반복, 무의미한 세션을 계속 생성하는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탐지하는 방법은 와이어샤크 같은 툴로 컨버세이션 확인하는 방법과 리눅스 우분투의 TCP 덤프로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의 동일한 IP 패킷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 수립으로는 수신한 패킷 중에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이 동일한 IP 주소의 패킷을 차단하면 되겠습니다. 고득점 포인트로는 보안 대책에 수립하기 전에 공격 기법과 보안 대책 수립 사이에 이것을 어떻게 탐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공격 기법으로는 스머프 공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스머프 공격과의 차이점은 스머프 공격은 ICMP의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를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IP 스푸핑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교를 명확하게 해서 답을 풀어주시면 고득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